실는 배가 아니라 화물을 나르는 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아이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사람들이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의 일하는 이유 때문에 조국현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상급까지 제공하지 않고 2급까지만 제공하겠다는 보건복지부 1번은 바로 예산이라는 그런 돈의 논리 때문에 조국현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그걸 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장애가 있던 그리고 가난하던 어떤 이유에서는 생명을 가진 사람에 대한 생명의 존엄성, 인간의 가치 그런 것이 이윤으로 계산되고 예산으로 계산되는 이 사회에서 장애인은 여전히 장애 등급이라는 것 때문에 여전히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이윤으로 따지는 이 사회에서 장애인이나 세월호의 희생자들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가지는 생명의 가치 그리고 인간에 대한 존엄성 그것을 우리는 찾자고 여기 모였습니다. 그 해결을 해야 된다고 우리는 모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의 목숨을 그리고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국민의 권리로서 대통령에게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그리고 그 대책을 세우지 못한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고 책임 있는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모였기 때문에 우리의 같은 뜻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는 것 그래서 다시는 조국현이라는 사람이 죽지 않고 우리의 아이들이 죽지 않고 세월호에서 죽어간 희생자들의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고 해결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사과받아야 될 것은 사과받읍시다. 그리고 사과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문제를 해결할지 적극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끝까지 논의하고 해결을 찾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알바노조라는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구교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할 말이 좀 많아가지고요. 글로 좀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정리한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을 비용으로 치부하는 사회가 세월호를 침몰시켰습니다. 배가 뒤집혀 300여 명의 목숨을 잃는 초유의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세월호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선원들의 절반 이상은 비정규직이었습니다. 그래 가장 먼저 탈출하고 전원 구조된 갑판부와 기반부에는 70%가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안전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않았으며 계약과 해약이 반복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직업윤리, 소속감, 책임감을 어디까지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세월호의 선원들이 비정규직인 이유는 당연하게도 비용 절감 때문입니다. 지난 5월 초순 지하철이 추돌해 24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인 승무 체제를 단독 혹은 무인 등전으로 바꾸겠다며 도입한 열차 자동 운전 장비, 과도한 외주화, 그리고 2000년 이후 10년간 무려 600여 명이 감소된 정비 인원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이유는 비용 절감이었습니다. 지난 3월 중순 정류장에 서 있던 버스를 또 다른 버스가 들이받아서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당일 18시간 연속 근무를 하면서 극도의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같은 장시간 근무는 예산을 지원하는 지방정부가 적정 수준의 인건비 유지를 평가 항목에 넣고 있어서 버스 회사들이 신규 채용을 줄였고 부족한 인력은 심각한 장시간 노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유는 비용 절감이었습니다. 공항에도 철도에도 병원에도 건설 현장에도 모든 요소에서 인력은 부족하고 대부분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노동자들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안전은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인간을 비용으로 치부하고 오로지 비용을 줄일 생각만 하고 있는 지금의 사회에서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낮은 임금, 부족한 인력, 소속감에 박탈된 불안정 노동은 계속되는 재난으로 불안한 사회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끝자락에 바로 알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노동자를 인정받지도 못하는 존재인 세월호 알바 노동자는 최저임금도 못 받고 보험도 적용되지 않고 심지어 장례비조차 못 받고 있습니다. 최근 청해진에서는 알바 노동자를 승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끝끝내 선언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이유는 뻔합니다. 선언으로 인정하면 청해진 해운이 장례비든 보상이든 결국 그 비용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청해진 해운이 알바 노동자를 승객으로 판단할 경우에 이제 보상 문제는 책임 주체가 애매해집니다. 승객에 대한 보상 책임이 있는 보험사는 근로관계가 명확한 알바 노동자를 승객으로 인정할 줄리 만무합니다. 결국 다시 청해진해운으로 보상 책임이 떠넘기게 되면 유족은 청해진해운과 보험사 사이에서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될지 모릅니다. 생태같은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고 그 죽음에 대해서 세상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니 이 부모님의 부창한 심정은, 비참한 심정은 도대체 어찌해야 합니까? 도대체 이 사회는 왜 이렇게 야만적입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쉽게 쓰고 가장 쉽게 버릴 수 있는 노동자, 이러다 목숨을 잃었음에도 장례비조차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노동자, 가장 저렴한 노동자가 바로 아르바이트 노동자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알바 노동자 500만, 늘어나는 일자리는 오로지 알바 수준밖에 없는 알바 수준의 일자리밖에 없는 상황. 시간제 일자리라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가 앞장서서 전국민 알바를 밀어붙이고 있는 이 지금의 상황. 우리는 이 사회에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인간을 비용으로 치부했던 세월호는 결국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우리의 사회도 비슷합니다. 서서히 그러나 파멸적으로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이제 분노의 방향을 정하고 변화를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와 같이 침몰하는 이놈의 불안한 사회를 바꾸려면 불안한 노동부터 바꿔야 합니다. 결국 불안한 노동을 확산시켜 박근혜 정부에게 책임을 묻고 국정의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썩은 내각과 낡은 제도를 뜯어고쳐야 합니다. 분노의 볼륨을 높여서 청와대를 향해 쏟아내고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 유철수입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저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이 국민들을 죽였습니다. 국가가 국민들을 죽였습니다. 바로 자본의 이윤 추구가 국민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때 죽은 국민들은 바로 나의 죽음이었고 여러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것입니다. 만약 그날 4월 16일 날 우리가 그 배에 탔다면 바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아있지 못하고 바로 바닷속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대신 죽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은 죽었을까요?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이, 즉 기업이 우리 경제를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의 지상명령은, 목적은, 존재 이유는 이윤 추구입니다. 이윤 추구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거나 아니면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해서 더 많은 이윤을 버는 방법입니다. 세월호
가지고 있는 청해진, 해운은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했습니다. 낡은 고물배를 일본에서 사들여와서 비용을 줄였고, 그리고 엔진이 고장나도, 그리고 스테빌라이저가 고장나도, 평형수가 고장나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과적을 했습니다. 국가는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많은 법들을 유연화시키고 규제를 완화시켰습니다. 바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제일 우선 임무라고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그것을 도왔던 것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최우선 임무는 자본의 이윤 추구이고,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는 국민의 생명은 바로 죽어도 된다라는 그 진실을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원인을 분석했으면 해결책도 일관성 있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많은 제도적 해결책과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움직이는 이 경제체제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그러한 국가체제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서는 우리 국민들은 언제 어디에서든 죽을 수 있습니다. 매년 2,000명의 노동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5명씩 죽는 것입니다. 바로 자본의 이윤 추구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없애야 됩니다. 자본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끝장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본가들을 몰아내면 됩니다. 자본가들을 몰아내고 노동자들이 기업의 주인이 되면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기업의 주인이 되면 안전한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자본주의와 국민의 안전은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을, 자본주의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진실을 주위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리고 자본주의를 끝장내자고 바로 사람들한테 알려서 우리 같이 손잡고 단결해서 청와대에서 박근혜를 끌어내고 자본주의를 끝장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리고 인간으로서 존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부를 우리가 건설하고 국가를 건설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구호 하나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죽인 박근혜 정부 퇴진하라! 네, 고맙습니다.